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금요일 유지훈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강세가 돋보였는데요. 테슬라가 사상 최초로 $2,000 선을 돌파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기술주의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양재츠 정치공원의 방한 소식도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의 컴백 소식에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 시장은 갭상승 출발했지만 그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은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1.22% 상승세 보이면서 다시 2,300선을 회복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란불이 켜져 있으면서 79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지수도 보시면요. 선물 지수는 1.58% 오름세 보이면서 306선에서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조금 더 많습니다. 503종목이 오르고 있고 333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조금 더 많은 상황이긴 한데 그 폭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637종목이 상승하고 597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시장에서 지금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65억 원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기관과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88억 원, 그리고 개인은 544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2억 원, 그리고 기관은 66억 원을 팔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만이 45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는 1.62% 상승을 하면서 56,3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 SK하이닉스 7거래일 연속 음봉을 띄웠는데 오늘은 상승을 했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2위 자리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만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또 HLB는 0.8%대 상승률 보이고 SK머티리얼즈가 2.92%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등락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통신업과 화학, 그리고 전기, 전자, 운수, 장비, 그리고 섬유, 의복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의약품과 의료 정비, 음식료업, 소형 음식료업 업종에서는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화학과 건설, 그리고 기타 제조, 비금속, 섬유, 의류 업종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반면에 제약과 유통, 정보기기, 오락, 문화, 소프트웨어에서는 하락세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 LG화학을 많이 사고 있고요. 반대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젠을 많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함께 시황은 짚어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유지훈 수석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전문가님 방금 전에 마이크 테스트할 때 보니까 네네. 굉장히 오늘은 기운이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가 $2,000 돌파했다고 나오는데요. 네. 저보다도 우리 백인커님이 신이 나셔갖고 평소에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점심도 혼자 먹으러 가는데 네. 오늘은 아침에 오셔갖고 저한테 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제가 예. 네. 테슬라 $2,000 돌파했다고 하면서. 네, 드디어 오늘 예. 돌파해서 2,000슬라가 됐습니다. 예. 네, 와, 기분 좋으시죠? 네, 좋아요. 네. 테슬라 주식을 얼마나 들고 계시나요? 근데 지금 진짜 너무 조금 들고 있어서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민망한데 저 고작 한 주 가지고 우리 있습니다. 해외 주식 전문가 백인커님. 자, 오늘 시황 어떤가요? 네, 오늘 시황 잘 들으셨죠? 네, 예, 예.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긴 했어요. 근데 네네네. 어제 사실 3%대 네. 하락률 나타나서 양시장에서 이렇게 네네네. 나왔는데 그러면서 네. 사실 저희 또 보면서 걱정했거든요. 3월에 네. 폭락장 또 오는 거 아니냐.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사실 뭐 걱정이 많았는데요. 네. 사실 뭐 일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지금 특히 서울하고 경기 지역에서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뭐 대책 없이 늘어나면서 지금 사실 이것 때문에 좀 주가가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네. 미국 증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염려할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조정 나올 쯤이다. 더 네.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그렇긴 그 했죠. 시점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여부가 나와가지고 거기다 미국에서 어제는 또 미국 증시, 미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도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좀 어제 증시가 좀 많이 좀 우리 증시만 좀 그렇죠. 유난히 좀 네.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다행인 거는 일단 투매 상황은 아니다. 투매 네.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 부담 때문에 우리 증시 좀 하락을 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일일 확진자 수는 오전 11시에 발표가 됩니다.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다음 질문도 좀 드릴게요. 이 증시가 급락은 네. 했지만 이 네.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증시가 이게 이 정도 장이면 투매장도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이드 카드 발동이 안 되고 하긴 그랬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유가 개인들이 좀 많이 샀다. 개인들이 지금 어제만 해도 1조 정도 코스피에서 1조 맞아요. 정도. 꽤 많이 샀더니 뭉치면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코스닥도 네. 4천억. 개인들,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하는 거를 네. 개인들이 지금 다 받아주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도 세력은 예전에는 외국인들,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고 네. 개인들 다 뽑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은 개인들이 외국인 기관들 다 뽑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사실 이게 좀 일리주는 고비라고 하는 얘기도 네.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수가 1,400부터 2,400포인트까지 1,000포인트 뭐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도 이렇게 지수가 강세장일 때 조정 나올 때는 한 10% 정도 조정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 2,150선에서 한 2,200선 그 정도에서만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조정 나와주더라. 그래서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더 확산이 된다 그러면 아마 차익 매물이라든가 아니면 신용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더 밀릴 수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좀 바닥은 2,000선을 깨지 않고 나와주면서 개인들에게 아마 좋은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양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만약에 조정이 좀 확실히 나와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예. 지금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한번 좀 또 빠질 땐 좀 확실히 빠져줘야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세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비싸서 아직 좀 비싸다. 머뭇거리는 거죠. 뱅커님처럼 맨날 비싸다 타령하시는 분들한테 막 한번 떨어주면 야 이때 이거 싸구나. 드디어 사야지. 이거 하면서 근데 뱅커님 같이 마음이 또 약하신 분들은 그때도 못 삽니다. 더 떨어질까봐. 전문가님한테 여쭤봐야죠. 예, 그때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대기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 이제 차트가 눌림목이라는 게 바로 그런 데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대기 매수가 들어와서 그런 대기 매수가 들어오면은 아마 하단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오히려 하반기에는 주가가 더 탄력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빠질 때 좀 확실히 빠져주고 손바뀜이 확실히 돼준다면 하반기에 주가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일반적인 좀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신규 매수가 좀 유입이 돼야지 좀 약간 탄력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어제 뉴스가 나왔었죠. 김여성의 위임 통치 소식에 방산주가 시간 외 거래에서 들썩였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어제 그 장 마감되고 갑자기 지금 뭐 속보 해갖고 맞아, 속보 막 떴어요. 위임 통치에서 야 김정은이가 죽었나 무슨 위병설이 났나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만한 이슈였으니까요. 그 무슨 뉴스인가 봤더니 국회에서 이제 국정원이 지금 정보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위임 통치를 자기 여동생에게 위임 조건 했다라고 해서 김정은이가 무슨 위상이 있는 게 아니냐. 위임 통치를 해서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큰 신변의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이제 주변에 조금씩 나눠주는, 그러니까 큰 틀은 본인이 잡고 주변에 이제 약간 이제 권력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경제는 누구, 뭐 이렇게 국방은 누구, 뭐 대남 대민은 뭐 김여정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줬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 파급력을 이렇게 큰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다행히. 실제적으로. 예. 이제 사실 이제 그렇다고 방산주들 좀 움직였는데 그 방산주들 어떤 거인지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한번 좀 짚어주세요. 방산주는 역시 대표적으로 이제 빅텍, 네. 스페코, 그리고 네. 한일간조 좀 있는데요. 오늘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어제 시간에는 이제 상한가 가서 네. 10% 올라서 네. 오늘도 야 이거 상한가로 가서 네. 뭐 아주 위임통지니까 뭐, 네. 김정은이 큰일 났다 해서 네. 뭐 상한가에 뭐 점상 몇 번 가는 거 아니야. 매수하신 분들 아주 그냥 기대에 네. 벅차는데 네. 내용을 보니까 큰 내용이 아니다. 김정은이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빅텍이나 스펙 오늘 오르기는 올랐는데 네. 아주 강세적인 흐름을 더 이상의 강세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방위산업주가 나오면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남북 경협주예요. 보통 네. 일반적으로 반대되는 움직임으로 움직인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은 좀 어떤가요? 지금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흐름이 좋아요. 같이 좋아요. 네. 예, 오늘 장이 좋아서 그런 네. 건지 이 네. 뉴스 때문에 좋은 건지 네. 김여정이가 보면 대남하고 우리나라 대남 쪽에 네. 전담을 좀 맡았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맡긴 맡았는데 사실 네. 남북경협사무소 폭파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맡았는데 더 네. 강성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네. 이거 뭐 폭탄 날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네. 그러면 방산주가 더 뜨겠지만 네. 지금 상당히 유화책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자기 여동생한테 전담을 시켜서 또 유화책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방산주 아직은 잘 모르는 거네요. 네, 남북 경협주 네. 뭐 어디가 더 뜰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선이 끝난 후에 네. 뭐 새로운 정책을 다시 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지금 뭐 남북 경협주가 더 올라가든가 네. 방산주가 더 올라가든가 네. 아마 그렇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뭐 이제 방위산업주 오늘 뭐 상승 약간 하고 있긴 한데 이 네네. 상승세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뉴스의 강도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지금 시세 탄력을 봤을 때 오늘 이 정도 뉴스가 만약에 강세라고 하면 벌써 네. 상한가에 다 들어가 있어서 네. 못 사서 안 달리는 백엔컨이 네. 못 사서 안 달라고 지금 방송 뛰쳐나가서 막 사고 싶으면 안 달랐어야 되는데 네, 방송 끄고 나가야 되는데. 예, 지금 막 앉아서 네. 조마조마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뭐 얼마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한 15% 20% 정도 올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요. 오늘 하루 정도로 좀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장중 단기 외에는 네네. 지금 당분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과 관련 이슈가 나오면 다 움직이는 게 방위산업주 혹은 이제 남북 경협주인데 오늘의 움직임이 아주 크지 않다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소수점 매매를 한다라는 뭐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어떤 말인가요? 우리 배앵커님 그 LG 생활건강이 한지 얼마냐 한지 아십니까? 100만 원 넘잖아요. 정확히 제가 아까 봤더니 155만 원. 155만 원. 예, 네. 예. 한 주 살려면은 네. 배앵커님 한 달 월급을 다 털어서 네, 지금 156만 9천 원 선 지나고 예, 있는데. 예. 이거 한 달 월급에서 한 주 살 수 있는데요. 네. 너무 이래서, 슬프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너무 비싸다. 네. 배앵커 같은 분들이 이런 주식을 어떻게 사느냐. 못 사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한 주 단위 말고 네. 소수점 단위로 지금 매수할 수 있도록 4분기 내에 지금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네. 빠르면 올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네. 정도에 아마 우리가 주식을 이제 155만 원짜리를 우와. 네. 15,500원이라든가 막 0.1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죠. 우와. 0.01주라고. 예. 갑자기 화색이 돕니다.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드디어 내가 가질 수 있구나. 야, 정말. 예. 차라리 사장님한테 월급 올려달라 그래서 이거 예. 어필하고 이거 사실 싶네요.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백인컨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했더니 또 책임 전가를 하시는데 네네. 이렇게 그러면 소수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지금 삼성전자도 58,000원, LG생활건강은 뭐 155만 원, 지금 네. 뭐 그리고 80만, 삼성바이오록스 뭐 80만 원대, LG화학 뭐 70만 원대니까요. 사실 굉장히 사기 어려운데요. 네. 소수점 단위로 좀 나눈다 하면은 그동안 좀 사실 그 돈 많으신 분들은 뭐 쉽게 살 수 있겠지만 네. 돈이 별로 없는 20대, 네. 30대들은 사실 네. 이걸 사고 싶어도 못 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오히려 더 주식을 또 활발하게 네.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저는 네. 몰랐는데 네. 해외에서는 이미 소수점 단위로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다면서요? 네네네. 테슬라의 대주주 우리 뱅크 형님께서 그걸 대주주가 되고 싶네요. 자, 해외 주식은 소수 매매로 해서요. 네. 뭐 지금 뭐 170만 원짜리를 뭐 17,000원 이렇게 싸게도 매수할 수 있었는데요. 네. 0.01주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데요. 오, 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동안 왜 우리나라 주식은 안 됐냐면은 네. 우리나라 주식은 한 주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나와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네. 100원짜리 주식은 한 주, 155만 원도 한 주니까. 그러네요. 예. 한 주를 사든 뭐 155만원짜리 사든 예. 뭐 100원짜리 사든 예. 한 주만 거래할 수가 있는데 일단 소수점 단위로 나누게 된다면 네. 뭐 이렇게 0점에서 뭐 15,000원, 네. 뭐 1,500원 이렇게 나눠서 네. 매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외국에서는 또 들어보니까 네. 이런 거를 마케팅에도 활용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네. 해외 주식 가지고 지금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국내 주식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뭐 스타벅스나 뭐 커피 한 잔 이렇게 딱 마시고 네. 나서 뭐 삼성전자 뭐 0.01주 네. 뭐 150원 적립해 줍니다. 오. 150원 적립해 주면 사실 마일지 사실 네. 그냥 잊어버리고 안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뭐 한국 여행 갔다 왔다 뭐 할 때 네. 삼성 주식, 삼성전자 주식 뭐 네. 0.01주 뭐 한 잔 마실 때마다 적립해 준다 오. 그러면 실제로 뭐 오히려 더 주식이 더 활성화되고 마일리지도 활용이 되고 마일리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마케팅이 되면서 오히려 국내 주식이 더 오. 거래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왜 개인 투자자들의 뭐 증시 생활화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증시 버팀목이 되어줄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도 네. 지금 부동산이나 적금했던 돈을 다 깨고 네. 심지어는 또 백인권님처럼 마이너스 통장으로 주식을 사시는 분들 와, 계시긴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맨날 밥 네. 혼자 먹는 그 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근데 사실 어제 네. 아이스크림 사오셨잖아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요? 네. 밥도 혼자 먹으러 가시고 저를 네. 메로이 놔두고 네. 제 방송국에 제가 혼자 남아서 네. 다 밥 먹으러 갔는데 저 혼자 남아 있습니다. 다들 저를 왕따 시키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지나다가 음모론을 제기하시네요. 아이스까지 네. 제가 몰래 먹고 있는 아이스까지 네. 좀 뺏어 먹고 그러셨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네. 뭐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 가지고 네.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마케팅 되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네. 더 돈이 없어서 못 사던 분들이 살 수 있고 이런 뭐 짜투리 돈 가지고도 네, 네. 주식을 매매할 수 있으니까 네. 주식 거래가 앞으로 대중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속보가 또 나왔네요.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왔는데 오늘도 324명 세 자릿수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또 마지막에 또 나와줬네요. 네. 네. 다음 주부터 우리 마스크 끼고 한번 방송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저는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뱅건이 혼자 떠들어 계십시오. 네, 한 명씩 이제 돌아가면서 마스크를 쓰면서 방송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귀걸이가 금 귀걸인데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역시 네, 전문가님 부자들은 말씀은 다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증시 전망과 그리고 방위 산업주 짚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짚어본 이슈에서 보면은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세력들이 조금 더 신규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여전히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98%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규 확진자 수 다시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제 324명으로 나타났고요. 국내에서는 315명 그리고 해외에서 유입된 수가 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